대기업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고려 제강을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 전달드리고 있는 담당자 이진욱입니다. 자, 우선 오늘 고려 제강이 상한가를 도달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자, 내일 결국 우리가 중요한 거는 어디까지 상승을 할 수 있냐, 어디쯤에서 저항을 받을 수 있냐, 이 부분이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이 부분 좀 중점적으로 얘기 나눠보고, 또 상승했던 이슈, 다뤄봐야겠죠. 대부분들이 다 이유는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또 초보자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전반적으로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길게 끌지 않고 핵심만 딱딱 짚어드려서 여러분들에게 투자하시는데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으니 자,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자, 이슈 체크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려제강이 어떤 이슈 때문에 상한가를 갔나? 이 고려대랑 KAT와 협력을 해서 이 초전도체 관련된 가속관을 개발했다라는 이슈 때문에 상한가를 도달을 했습니다. 자, 그게 고려제강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인데라고 생각이 들 수는 있지만 이 고려제강이 이 KAT 관련해서 종속회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주로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KAT 같은 경우는 이 초전도체 관련해서 뭐 선재라든지 뭐 특히 재료 같은 거나 또는 뭐 관련된 제품들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회사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관련주로 이제 좀 엮이면서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앞전 23년 8월 달이죠. 초전도체가 이 시장에 처음에 두각을 나타냈을 때 역시도 이 고려제강이 이 초전도체 선제 사업을 하고 있는 이 종속회사 KAT의 수혜를 받아서 한 차례 큰 상승이 나왔던 과거 이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이 가속관을 개발을 성공했다라는 이슈와 함께 오늘 상한가를 나왔다라고 보시면 왜 상한가가 나는지 정리가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고려제강이 이러한 뉴스 발표를 내면서 참 이 기업 영리하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최근에 시장 테마가 뭐겠습니까? 이 초전도체 관련해서 테마가 또 불고 있거든요.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초전도체 관련된 또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장이 한창 두각을 받고 있는 테마 속에서 또 이러한 개발 소식을 꺼냄으로 인해서 주가 상승을 한층 더 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라고 저는 좀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겠고, 이게 시장에서 만약에 두각을 받지 못하는 테마라고 하면 사실은 뭘 개발을 해도 두각을 못 받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모든 시장이 우리 최근의 시장 자체가 이 초전도체 관련된 테마로 주목하고 있는 와중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또 상한가를 간 게 아닌가 이렇게 조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초전도체 관련해서 어떤 이슈가 있었냐? 결국 초전도체로 엮였기 때문에 초전도체 관련된 이슈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비록 가속관 관련해서 개발에 성공했다는 이슈로 갔겠지만 앞으로는 이 전도체 관련해서 이슈가 앞으로 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고려제강의 재료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최근에 2월 5일 날짜죠. 어떤 이슈가 있었냐라고 하면 이 김현탁 교수가 이제 다음 달인데 이 LK99 관련된 검증 발표를 나선다라는 이슈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날짜로 보게 되면 3월 4일 날 이 미국의 물리학회가 열리게 되는데 이때 우리 LK99 관련해서 즉 초전도체 관련된 검증을 위한 발표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일정주로 엮이면서 이러한 재료를 통해서 상승을 해주고 있다. 그 와중에 고려제강이 이러한 발표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국에는 우리가 중요한 거는 내일 상한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상한가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도달을 하고 나면 다음날 갭이 뜨는 게 일반적이긴 하거든요. 하지만 그렇지 못한 종목도 많다라는 걸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상한가라는 것은 다음날 갭이 어느 가격대에서 형성되냐에 따라서 이 저항 가격, 즉 목표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과연 시초가 가격이 어디쯤에서 형성하는지가 현재 우린 가장 중요하겠고, 그걸 통해서 목표가도 좀 달라질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참고해 보시고, 제가 이런 관련된 방향성을 좀 다양하게 제시를 해 드릴게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 고려제강 관련해서 상한가를 간 적이 몇 번 있는가를 좀 봤는데 이 종목 자체가 상한가를 그렇게 잘 가는 종목은 아니더라고요. 윗꼬리를 굉장히 좀 잘 다는 종목이고, 최근에 이 초전도체 관련된 또 이슈를 받아서 상한가 갔을 때도 다음날 개파락이 나왔거든요. 개파락도 나왔었고, 그리고 또 최근에 상한가를 간 적을 보게 되면 이날 이제 다음날 갭이 1%밖에 안 떴어요. 그러니까 갭이 과연 많이 떠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조금 의문이 드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우리는 또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첫 번째 갭이 만약에 이 28,000원 위에서 상승을 해준다. 그러니까 시초 가격이 여기에서 시작을 해준다라고 하면
만약에 우리가 첫 번째 봐야 되는 목표가는 여기 3만 원 좀 아래, 2만 원 후반대에서 3만 원대까지 좀 추가 상승이 나오는지, 만약에 이 구간대에서 그러니까 시작 가격이 28,000원에서 형성된다라고 하면 29,000원, 3만 원대까지도 갈 수 있는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해당 가격에서는 저항을 받을 확률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좀 먼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 만약에 28,000원이 아니라 만약에 한 1, 2%대 갭을 시작을 한다라고, 즉 26,000원대 가격에서 시작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분봉에 좀 더 보여드릴게요. 이 26,000원 위로, 그러니까 후반대 27,000원과 28,000원대에 대해서 강력한 지지저항, 앞전의 매물대가 좀 크게 있기 때문에 해당 구간까지 갈 수 있겠다라고 먼저 생각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하자라고 하면, 이 28,000원 위에서 구간에서 만약에 시작하게 된다라고 하면 2만원 후반대, 3만원대까지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 26,000원 후반에서 27,000원대에서 시작하게 되면 28,000원대까지의 저항대를 먼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계를 보게 되면, 자, 요 구간에 시작하게 된다라고 하면 28,000원이 1차 저항대가 되겠고, 28,000원, 29,000원 돌파를 하게 되면 이 구간까지 3만원대 아래까지 볼 수 있겠다라는 점 먼저 파악을 해 두시면 좋겠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 또 이런 가정이 있잖아요. 개파락이 나오는 경우도 생길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개파락이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면 첫 번째, 오늘 갔던 상한가 가격이 1차 저항이 될 것이고, 그 다음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대 27,000원 구간이 뭐 2차 저항대로 좀 발생할 확률이 높다, 요 점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개발 관련해서 이슈로 인해서 상한가를 갖고 다음날까지 시세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차익 실현 매물에 대한 생각도 어느 정도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차익 실현이 나온다라고 해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3월 4일 날에 이 초전도체 관련된 발표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이 일정에 따라서 초전도체 관련된 주들이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이 고려제강 역시 추가적인 상승 역시 가능하다, 이렇게 좀 전반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원래 이렇게 디테일하게 가격 정말 하나하나까지 잘 안 잡아드리긴 하는데, 오늘 또 관련돼서 좀 들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렇게 좀 먼저 좀 살펴드리도록 하고, 우리는 항상 상승에 대한 대비도 해야겠지만 하락하는 경우까지도 항상 대비를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하락에 대한 대비를 조금 해보자라고 하면, 만약에 내일 상승이 나오지 못하라고 하고 여기서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 첫 번째 우리가 좀 지지해줘야 될 부분은 25,000원대 구간을 잘 지지해주는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 25,000원대를 잘 지지해줘야 최대한 빨리 갈 수 있는, 다시 한 번 더 이 상한가 구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잘 지켜봐야 된다라고 포인트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25,000원까지 지키지 못하고 하락한다라고 하면 다음 가격대인 23,000원과 24,000원대 구간이 2차 지지선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구간에 매물대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 구간까지도 지지가 나오는지까지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고려제강이 초전도체 관련주로서 초전도체주 또 우리 관련 일정이 있는 만큼 좀 3월 달까지도 좀 여유롭게 두고 보시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영상 마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관련된 영상 제가 이슈나 정보, 그 다음에 주가가 움직일 때마다 좀 해석을 참고하실 수 있도록 내려드릴 테니까, 무료로 해당 관련된 좀 이슈 받아보고 싶다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영상 제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